그 어떤 브랜드보다 사용자의 시력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브랜드 벤큐가 새로운 E 시리즈 모니터를 내놨습니다. EW3280U 프리미엄 4K 엔터테인먼트 모니터입니다. 엔터테인먼트 모니터, 시중에 출시되고 있는 모니터들이 대부분 엔터테인먼트 아닌가요? 조금 모호하긴 한데, 그래서 이 녀석만의 특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먼저 알려드리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제가 뽑은 이 녀석의 특징은 400니트 이상의 최대 밝기를 지닌 32인치 IPS 4K 디스플레이라는 것, 좋은 품질의 2.1 스피커를 내장했다는 것, 리모컨 원격 제어, 사용자 시력 보호를 위한 아이케어 기술 탑재, 이 정도가 일반적인 PC 모니터들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벤큐는 특히 이 아이케어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좋은 집착입니다. 제품 가격은 약 99만원. 사양을 고려하면 그리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닙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정도 사양의 디스플레이는 전부 100만원 이상이에요. 99만원이잖아. 만원 더 싸요. 100만원이 안 돼. 저렴한 거지. 벤큐 모니터는 대체적으로 좀 저렴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먼저 이 친구를 처음 접했을 때 느꼈던 건 좀 다르다였습니다. 삼성, LG, 델, 제가 최근까지 주로 사용했고 다뤄왔던 모니터들과 비교하면 스펙적인 차이보다도 디자인을 말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매번 같은 디자인의 제품들을 다뤘기 때문에 조금 지루해지는 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때마침 이런 새로운 뉴 페이스가 등장한 겁니다. 저는 신났죠. 신났지. 울트라 기어 생각해봐요. 매번 똑같아. 21대구, 16대구 다 똑같이 생겼어. 저는 너무 반가웠어요. 이 녀석이. 스탠드를 조립하는 것부터 아주 새로웠습니다. 드라이버를 썼단 말이죠. 정말 오랜만에 드라이버를 썼습니다. 사실 조금 화가 났는데 다행히 조립 과정은 레고만큼 쉽습니다. 선 정리도 쉽습니다. 커버를 닫아서 가려주면 끝이에요. 플라스틱 커버의 내구성은 살짝 의심되지만 한번 모니터를 고정시켜 놓으면 빠질 일도 없고 보기 좋습니다. 금속 덩어리의 스탠드는 모니터 본체와 동일한 메탈 브라운 색상으로 통일했습니다. 깔끔하죠? 그런데 높이 조절, 스위블, 피봇 등의 기능은 쓸 수 없고요. 오로지 틸트만 가능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높이 조절이 안 된다는 건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사용자의 시력 보호만큼 목도 좀 보호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목 꺾어서 쓰면 돼요. 정 불편하면 모니터 안 쓰면 돼요. 그죠? 입출력 포트는 전부 하단 배치고요. 2개의 HDMI, DP 케이블, USB Type-C, 3.5mm 오디오 포트까지 준비됐습니다. 꽤나 대인배스러운 포트 개수를 지녔죠. 3면 베젤은 흔히 베젤리스라 부르는 그런 모니터들의 특징들과 똑같습니다. 굉장히 얇은 베젤 두께를 지녔죠. 그런데 하단부는 조금 두꺼운 편입니다. 스피커와 각종 센서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부 중앙 쪽에 5W 우퍼 스피커가 내장됐어요. 각종 센서와 2.1 스피커, 일반적인 모니터들에게서는 구경하기 힘든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을 위한 휠, OSD 제어 버튼들이 배치됐는데 딱히 본체에 손댈 일은 없습니다. 리모컨이 있기 때문이죠. 살면서 리모컨 한번 안 써보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 봅니다. 굉장히 편하죠. 늘 말하지만 없어서 못 쓰는 것과 있는데 안 쓰는 건 조금 달라요. 그리고 리모컨은 무조건 쓰게 됩니다. 손을 비틀어서 버튼들을 누르는 것보다 당연히 원격 제어가 편하죠. 전체적인 제품 디자인이라는 건 개인 취향에 따라 당연히 갈릴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흔하게 볼 수 있는 디자인은 아니죠. 제 작업실에는 되게 잘 어울려요. 이 친구가. 매칭이 잘 되죠. 되게 자연스럽게 생겼잖아. 흔히 산티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32인치 4K IPS 디스플레이, 벤큐 자회사인 AUO, AHVA 패널이 적용됐습니다. VA 패널 아니고요. 광시야각 IPS입니다. 평균 밝기는 400니트, DCI-P3 95% 세격을 커버하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요. 배사 디스플레이 HDR400 인증 모델이고요. 10비트 컬러 뎁스를 지원하며 명암비는 1000대1, 주사율은 최대 60Hz, 응답 속도는 5ms입니다. 프리싱크 지원하고 하드웨어 캘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최고 사양 모니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충분히 좋은 사양의 모니터입니다. 응답 속도도 충분히 빠른 편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벤큐가 공개한 스펙표처럼 400니트 이상의 밝기는 HDR이 켜졌을 때만 나오는 수치입니다. 노멀 상태에서는 최대 350니트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HDR이 켜졌을 때 최대 피크 밝기는 중심부 기준으로 약 47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PC 모니터에서 HDR을 제대로 쓰고 싶다면 돈 많이 써야 돼요.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면 배사 HDR 400은 배사가 규정한 등급 중에 가장 낮은 등급이고요.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HDR을 즐길 수 있는 HDR 입문용 모니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벤큐는 여기다가 또 재미있는 기능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HDR-I입니다. BI 플러스 기술을 결합한 벤큐의 독점적인 HDR 기술이죠. 먼저 HDR-I 이전에 BI 플러스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애플의 트루톤과 얼추 비슷한 기술이에요. 하단 센서를 활용해 주변 밝기, 색온도를 감지하고 스스로 최적의 밝기, 적절한 색감으로 자동 조절되는 기능이에요. 사용자의 눈을 편안케 하는 그런 기술이고, 이러한 기술을 HDR에 접목시킨 것, 그게 HDR-I입니다. 일반 HDR 영상의 과도한 노출을 잡고 능동적으로 색감 대비값을 조절해주는 기술, 이런 기술인데, 그래서 일반 HDR 말고 나머지 두 개가 더 들어갔어요. 시네마 HDR-I, 게임 HDR-I. 근데 저는 그냥 디스플레이 HDR 씁니다. 왜냐? HDR-I는 반드시 BI 플러스 기술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어두운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면 화면이 전반적으로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시력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되는 건데, 보통 게이머들은 암실에서 주로 게임을 즐기잖아요. 어두컴컴하게. 나만 그런가? 제가 봤을 때 제 눈이 나쁜 이유를 이거 하면서 알았어.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을 갖고 있던 거야. 여튼 HDR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정말 좋은 화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옵션들을 추가적으로 건들 필요가 없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 밖에 플리커 프리, 다양한 블루라이트 저감 모드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부가 기능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용자의 시력 보호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요, 벤큐가. 전반적인 화면 품질이나 색감은 만족스러워요. 조금 따뜻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딱 이 가격대에 맞는 그런 품질이라고 봐요. 이 녀석의 강점은 우수한 HDR 화면만이 아닙니다. 바로 소리. 트래블로 2.1 스피커를 내장하고 있어요. 우퍼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니터 화면은 떨림이 없고 적절한 베이스로 꽤나 훌륭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어디까지나 내장 스피커로서의 우수함이지 고가의 외장 스피커랑은 당연히 비교는 할 수 없죠. 사용자가 직접 이퀄라이저 조절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네마, 게임, 음성 등 몇 가지 사운드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때에 맞춰서 언제든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에서 좋은 소리를 내준다는 것, 절대 흔한 경험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좋았던 디스플레이 스피커는 아이맥밖에 없어요. 애플 아이맥.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 녀석은 일체형 컴퓨터죠. PC 모니터들과 비교를 하면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되게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원래 되게 깎아내리려고 했는데 좋더라고. 32인치 4K 디스플레이, 적절한 HDR 품질. 제가 봤을 때 이 녀석은 콘솔용 모니터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PC, 윈도우 경우에는 HDR 컨텐츠 감상이 아직까지도 많이 번거로워요. 더군다나 PC, 4K 게이밍은 고가의 그래픽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이상 즐기기도 힘들어요. 모든 게이머들이 2080 Ti를 쓰고 있진 않잖아요. 저도 2080 Ti를 쓰고 있는데 4K 옵션 타협 봐야 돼요. 물론 해상도를 낮춰서 플레이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해상도 낮추는 건 게이머로서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아. 그런데 콘솔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4K 게이밍을 지원하는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 엑스박스 원 X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HDMI 케이블 꼽자마자 4K 바로 적용되고 HDR을 지원하는 게임에 따라 알아서 모니터 모드도 변경됩니다. 4K HDR 게이밍을 이렇게 쉽게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인풋 렉도 없고 HDR 화면은 역시 쨍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컴퓨터로 주로 작업을 하고 4K 컨텐츠, 영상 컨텐츠 감상하고, 그런데 주로 콘솔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녀석이라는 거죠. 50인치 이상의 대형 TV를 방 안에 놓기에는 크기 부담이 되고, 27인치 모니터들은 콘솔 게임을 즐기기에 한없이 작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부터 고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오래전에 했던 이 고민을 현재 하고 있거나 또 콘솔 게임을 위한 적당한 PC 모니터를 찾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구입을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모니터입니다. 물론 나는 콘솔 게임, HDR, 4K 모두 관심 없다,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보다 더 작은 화면, 더 작은 해상도에 더 저렴한 모니터를 구입하는 게 한 푼이라도 돈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엑스박스 360 이때부터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제품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게 없었지. 그때는 뭐 HDR 그런 게 어딨어. HDMI도 아니야. 그때는 컴포넌트 단자 꼽아갖고 모니터에다가. 그러니까 오래전 생각하면 참 세상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도 콘솔 유저로서 32인치가 제일 좀 합리적인 크기라고 보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40인치까지는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50인치, 60인치를 넣기에는 부담되고 40인치까지는